여러분, 혹시 내가 매달 열심히 내고 있는 국민연금이 노후에 절반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달 제 동생이 저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64살에 받을 걸 59살에 미리 받았더니 매달 30%나 깎여서 나온다는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 받을 걸 70만 원밖에 못 받는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충격적인 일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8세가 된 박준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35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뒤 지난 10년간 노후설계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수천 명의 은퇴자들이 노후 파산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반토막 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김모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5년이나 되는데도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고 계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4월 25일에 아파트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갑자기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했다는 겁니다. 공시지가가 5천만 원만 올라도 소득 인정액이 16만 6천 원이나 증가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황당한 일이 매년 수십만 명에게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국민연금 받으면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100% 받으려면 본인 연금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서 받을 자격이 있는 연금인데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니 이게 과연 공정한 제도일까요? 지난주에 상담하러 오신 최모 씨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이 사실을 알고 망연자실하셨습니다. 남편 연금의 60%를 유족연금으로 받으려면 본인이 30년 동안 부은 국민연금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였으니까요. 제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일할 때부터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함정이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직접 겪고 수천 명을 상담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알고 계신 분들은 노후에 매달 수십만 원씩 더 받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연기연금을 활용해서 5년 후에 36%나 더 받고 계시고 또 다른 분은 기초연금을 지키기 위해 통장을 6개로 나눠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꼭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자금 한 푼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매주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드릴 꿀팁들을 계속 올려드리니까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국민연금 조기 수령의 함정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매년 수만 명이 이 실수로 평생 후회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절대 그런 일을 겪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기 노령연금, 이거 정말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제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일할 때 가장 안타까웠던 케이스가 뭔지 아세요? 59살에 조기 노령연금 신청하러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왜 안타까웠냐고요? 이분들 대부분이 매달 30%나 적게 받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계셨거든요. 100만 원 받을 연금이 70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하면 다들 깜짝 놀라십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게 평생 간다는 거예요. 한번 줄어든 연금은 죽을 때까지 회복이 안 됩니다. 제가 계산해 드리면 다들 후회하시면서 돌아가시는데 이미 늦었죠.
조기 노령연금 신청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했어야 합니다. 둘째, 소득이 월 308만 9천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주식 배당금은 이 소득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몇 채 갖고 있으면서 월세 받는 분들도 조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과연 공정한 제도일까요? 진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가 맞나요? 제가 작년에 상담했던 이모 씨는 61살에 조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너무 후회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손익분기점이 73살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거든요. 73살까지는 조기에 받는 게 이득이지만 그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85살인데 12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손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총 4,300만 원을 날리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조기 노령연금으로 받은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낸다면 어떨까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매년 5% 수익을 내도 77살에 역전당합니다. 매년 8%를 벌어도 84살이면 정상수급자한테 따라잡힙니다. 그런데 솔직히 평생 매년 8% 수익 내기가 쉽나요?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조기 노령연금에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부양가족연금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65살 이상 배우자가 있으면 연간 30만 원, 자녀나 부모님이 계시면 연간 20만 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조기 노령연금 받으면 이것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30%보다 더 많이 손해보는 셈이죠. 제 동생도 이 사실을 몰랐다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정말 당장 생활비가 급한 게 아니라면 절대 조기 노령연금 신청하지 마세요. 특히 건강하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래 사실수록 손해가 커진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럼 언제 조기 노령연금을 받는 게 유리할까요? 첫째, 건강이 정말 안 좋아서 오래 살기 어려우신 분들. 둘째,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인 분들. 셋째, 투자 전문가로서 확실한 수익을 낼 자신이 있는 분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참고 기다리시는 게 현명합니다. 지금 잠깐 참으면 노후에 매달 수십만 원씩 더 받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만 보시면 매달 36%나 더 받을 수 있는 비법을 놓치게 됩니다. 바로 연기연금 이야기입니다. 연기연금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 받을 나이가 됐는데도 안 받고 미뤄두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미룰수록 연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1년 미루면 7.2%, 5년 미루면 무려 36%나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00만 원 받을 분이 5년만 참으면 136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건 정말 놀라운 수익률입니다. 은행에 맡겨서 이런 수익 낼 수 있나요? 주식 투자해서 매년 7.2%씩 확실하게 벌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안전한 투자입니다. 제가 지난해 상담했던 정모 씨는 원래 65살부터 월 150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조언대로 5년을 미뤘더니 지금 70살에 월 204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매달 54만 원을 더 받는 셈이죠. 1년이면 648만 원, 10년이면 6,400만 원입니다.
이분은 저한테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몇 번이나 하시더라고요. 연기연금의 손익분기점은 79살입니다. 79살 이후부터는 연기한 사람이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요즘 90살까지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11년 동안 매달 수십만 원씩 더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연기연금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까다롭거든요. 첫째, 다른 소득이 충분해야 합니다. 둘째, 건강해서 오래 살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당장 생활비 걱정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월 소득이 308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들은 연기연금을 꼭 활용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어차피 국민연금을 받으면 50%까지 감액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미뤄서 나중에 제대로 받는 게 현명하죠. 또 하나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부분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50%만 연기하고 나머지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한 번 연기하면 취소가 안 됐는데 작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여러 번 신청하고 취소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연기연금 활용법이 있습니다. 사적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충분한 분들은 국민연금을 최대한 미뤄보세요. 70살까지는 사적연금으로 생활하고 그 이후에 국민연금을 받으면 세금도 절약되고 총수령액도 극대화됩니다. 왜 세금이 절약되냐고요? 국민연금도 연금소득세가 붙거든요. 한꺼번에 여러 연금을 받으면 세율이 올라갑니다. 시기를 분산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죠.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어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거든요. 연기하면 그만큼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에만 적용됩니다.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은 연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연기 중에는 부양가족연금도 못 받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연기연금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렸는데요.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노후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화가 나는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족연금 중복수급 제한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달에 상담했던 한 부인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 이 제도 때문에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남편이 평생 일해서 받던 국민연금이 월 200만 원이었는데 이분도 30년 넘게 일해서 월 120만 원을 받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남편 연금의 60%인 120만 원을 유족연금으로 받을 건지 아니면 남편 연금의 30%인 36만 원만 받고 본인 연금 120만 원을 그대로 받을 건지 말이죠. 둘 다 합쳐도 156만 원밖에 안 됩니다. 원래 부부가 받던 320만 원에서 절반 이상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과연 정당한 제도일까요? 더 화나는 건 공무원이나 군인 같은 직영연금은 이런 제한이 훨씬 적다는 겁니다. 직영연금은 유족연금을 60% 그대로 받으면서도 본인 연금의 50%까지 받을 수 있어요.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이런 차별이 있어야 하나요? 제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일할 때도 이 문제로 항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보험료 낸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라니 정말 말이 안 되죠. 실제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더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만약에 부부 중 한 명만 국민연금을 냈다면 오히려 더 유리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남편만 월 250만 원 받고 아내는 전업주부였다면 남편 사망 후 아내가 150만 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거든요. 맞벌이에서 둘 다 연금 낸 사람보다 더 많이 받는 셈이죠. 이건 정말 불공평한 제도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직영연금은 선택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배우자가 젊은 나이에 사망하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40대에 남편을 잃은 부인이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60살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생활비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제가 작년에 만난 김모 씨는 48살에 남편을 잃었는데 12년을 기다려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막막해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에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유족연금 비율이 가입기간에 따라 40%에서 60%까지 차등 적용됐는데 이제는 일률적으로 60%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 수급자 문제입니다. 현재 외국인 국민연금 수급자가 1만 명이 넘는다는 거 아세요? 이 중에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고요. 이분들이 연간 267억 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작 우리나라 국민들은 중복수급 제한 때문에 제대로 못 받고 있죠. 이런 모순된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유족연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배우자와 연금 수령액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둘째,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 보완하세요. 셋째, 생명보험도 꼭 가입해 두세요. 특히 맞벌이 부부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둘 다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면 나중에 한 명이 먼저 가면 연금이 확 줄어든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라도 대비하지 않으면 노후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놓치시면 여러분도 기초연금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4월 25일 이날을 꼭 기억하세요. 바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재심사하는 날입니다. 작년 이날 제 주변에서만 3명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첫 번째 분은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공시지가가 1억 원 올랐다고 기초연금이 끊겼어요. 공시지가 1억 원이 오르면 소득 인정액이 월 33만 2천 원 증가한다는 걸 아시나요? 부동산 가격은 올랐는데 실제로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소득이 늘었다고 연금을 끊어버리니 정말 억울한 일이죠. 두 번째 분은 은행에 정기예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1억 원 예금에 연 3% 이자를 받으니까 월 소득 인정액이 21만 원 올라갔대요. 그것 때문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넘어서 탈락한 겁니다. 이자율이 4%로 오르면 월 29만 3천 원이나 증가해요. 정말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세 번째 분은 더 황당합니다. 주식을 좀 가지고 계셨는데 배당금 때문에 탈락했어요. 주식 배당금도 금융소득으로 잡혀서 연 6.26%씩 소득으로 환산된다는 거예요. 1억 원어치 주식에서 연 300만 원 배당 받으면 월 소득 인정액이 52만 원이나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자산이 조금만 있어도 기초연금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기초연금 탈락하는 7가지 함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입니다. 매년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탈락하고 있어요. 둘째, 금융재산 이자 소득입니다. 예금이나 적금 이자가 조금만 올라도 큰일 납니다. 셋째, 주식 배당 소득입니다. 배당금 많이 받는 우량주 가지고 계신 분들 조심하세요.
넷째, 자동차 가액입니다. 4천만 원 이상 고급차 가지고 계시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다섯째, 회원권입니다.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회원권 있으면 전액 재산으로 잡힙니다. 여섯째, 증여나 상속입니다. 갑자기 재산이 늘어나면 바로 적발됩니다. 일곱째, 부부 중 한 명의 소득 증가입니다. 부부는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한 명만 소득이 올라도 둘 다 탈락할 수 있어요. 특히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이요. 서울은 기본 재산 공제액이 3억 6,400만 원인데 그 외 지역은 1억 9,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똑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지방으로 가면 오히려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소득력 전방지 감액 제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기초연금을 받아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 연금을 깎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220만 원인데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으면 총 250만 원이 되잖아요. 선정기준액이 228만 원이면 22만 원을 초과하니까 기초연금에서 22만 원을 깎아버립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8만 원밖에 못 받는 거죠. 이런 복잡한 계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 통장관리법만 잘 활용하면 기초연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4월 25일이 되기 전에 재산을 재배치하고 소득을 조정해야 해요. 그래야 갑작스러운 탈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기초연금 지키는 비밀 무기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통장 관리의 기술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3세 강영순 할머니는 작년에 이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되찾았습니다. 원래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었는데 이자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통장을 6개로 나누고 65세 이상 전용 비과세 예금에 가입하니까 다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첫 번째 비법은 6개월 생활비 법칙입니다. 통장에는 딱 6개월치 생활비만 두세요. 월 80만 원 쓰시면 480만 원, 월 100만 원 쓰시면 600만 원만 두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른 곳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대구 동구에 사는 76세 박정태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매달 34만 원씩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원래는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었는데 제 조언대로 6개월 생활비인 60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재배치했거든요. 두 번째 비법은 65세 이상 전용 비과세 예금입니다. 이 상품은 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최대 3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3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중도해지하면 일반 예금으로 전환되니까 조심하세요. 서울 송파구에 사는 72세 이정숙 할머니는 이 예금에 2천만 원을 넣어두고 기초연금을 무사히 지키고 계십니다. 세 번째 비법은 주택 계량비 활용법입니다. 집수리에 쓴 돈은 3년 동안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화장실 공사, 단열 공사, 싱크대 교체 같은 걸로 돈을 쓰면 그만큼 재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인천 부평구에 사는 79세 김상호 할아버지는 작년에 화장실 리모델링으로 500만 원, 주방 리모델링으로 700만 원을 썼는데 이 돈이 재산에서 빠지면서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비법은 증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 손자녀에게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어요. 한 번에 주지 말고 3년에 걸쳐 나눠주면 더 좋습니다.
광주 서구에 사는 77세 최민자 할머니는 손자 셋에게 각각 600만 원씩 증여하면서 통장 잔액을 줄였어요. 덕분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법은 자동차 처분입니다. 4천만 원 이상 고급차는 무조건 처분하세요. 월 100%로 소득 환산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5세 정태수 할아버지는 제네시스를 팔고 아반떼로 바꾸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섯 번째 비법은 회원권 정리입니다.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회원권은 전액 재산으로 잡힙니다. 이런 거 가지고 계시면 빨리 처분하는 게 좋아요. 경북 포항에 사는 71세 안병철 할아버지는 2억짜리 골프 회원권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다가 작년에 팔고 나서야 수급자가 됐습니다. 일곱 번째 비법은 부부 통장 분리입니다.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각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해요. 통장을 하나로 합쳐 놓으면 분리할 수 있습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74세 홍순희 할머니 부부는 통장을 분리하고 재산을 적절히 나눠서 둘 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잘 활용하면 기초연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재산을 줄이는 건 위험해요. 노후 생활비는 충분히 확보해 두고 남는 부분만 조정하는 게 현명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65세가 되기 최소 3개월 전부터는 재산 정리를 시작하세요. 그래야 기초연금을 처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이 내용이 앞으로 여러분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바로 디딤돌 소득이라는 새로운 제도 이야기입니다. 대전 중구에 사는 68세 나경철 할아버지는 이 제도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아들이 취직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이 끊겼거든요. 그런데 디딤돌 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매달 94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디딤돌 소득이 뭐냐고요? 중위소득 85%까지 지원하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1인 가구는 최대 94만 7천 원, 2인 가구는 156만 5천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훨씬 관대합니다. 제주 서귀포에 사는 71세 진영이 할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지금은 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기초수급이 끊기는데 디딤돌 소득은 소득이 오르면 지원금만 줄어들 뿐 완전히 끊기지는 않거든요. 더 놀라운 건 신청 절차가 엄청 간단하다는 겁니다. 복잡한 서류 필요 없고 소득만 확인하면 돼요. 재산이나 부양의무자는 아예 안 봅니다. 울산 남구에 사는 66세 오태영 할아버지는 기초생활보장 신청할 때 서류 때문에 고생했는데 디딤돌 소득은 그런 게 없다니까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전국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3년간 시범사업만 했거든요. 그런데 성과가 너무 좋아서 곧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시범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소득이 31%나 증가했고 만족도는 80%가 넘었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73세 문재호 할아버지는 이 제도가 빨리 전국으로 퍼졌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처럼 소득이 애매해서 기초수급도 못 받고 기초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면서요. 기초생활보장제도도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선정기준이 계속 올라갑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에서 35%로, 주거급여는 47%에서 50%로 확대돼요.
강원도 춘천에 사는 69세 배상훈 할아버지는 이 소식에 희망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중위소득 33%라서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는데 내년에는 수급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자동차 기준도 완화됩니다. 예전에는 경차만 일반 재산으로 인정했는데 이제는 2000cc 미만의 500만 원 이하 차량도 괜찮아요. 월 4.17%만 소득으로 잡히니까 500만 원짜리 차는 월 1만 7천 원만 소득에 추가됩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70세 송미경 할머니는 10년 된 소나타 때문에 기초수급에서 탈락했었는데 이제는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기뻐하셨어요. 부양의무자 기준도 계속 완화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연소득 기준이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재산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랐어요.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아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72세 한정임 할머니는 아들이 잘 살아서 기초수급을 포기했었는데 이제는 신청해 볼 만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재가의료 서비스도 202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병원 가기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예요. 식사나 청소 지원도 해주고 만성질환 관리도 해줍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78세 고순자 할머니는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 가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런 서비스가 생긴다니 정말 반갑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으니 희망을 가지세요. 정부도 노인 복지를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연령대별 맞춤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노후 설계를 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나이대별로 준비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50대 분들을 위한 전략입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58세 허만석 씨는 작년에 저를 찾아왔을 때 정말 막막해 하셨어요. 10년 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텐데 예상 수령액이 월 8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였죠. 제가 조언해 드린 건 간단했습니다. 첫째, 절대 조기연금 신청하지 마세요. 둘째, 지금부터라도 임의 계속 가입으로 보험료를 더 내세요. 셋째, 건강을 잘 챙겨서 연기연금 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이분은 지금 열심히 실천 중이고 70세에는 월 15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60대 초반 분들은 또 다릅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63세 윤정희 할머니는 내년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데 기초연금도 같이 받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재산이 4억 원이 넘어서 기초연금은 못 받을 상황이었죠. 제가 제안한 건 이렇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은 5년 연기하세요. 둘째, 그 사이에 재산을 재배치해서 기초연금 받을 준비를 하세요. 셋째, 부부가 따로 계산되니까 재산 분리도 고려하세요. 이 방법대로 하면 70세부터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분들은 당장 실천할 게 많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67세 장태수 할아버지는 기초연금을 받다가 작년 4월에 탈락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소득 인정액이 초과된 거죠. 제가 알려드린 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었습니다. 첫째, 통장 잔액을 6개월 생활비로 줄이세요. 둘째, 65세 이상 비과세 예금에 3천만 원 가입하세요. 셋째, 주택 수리비로 1천만 원 정도 쓰세요. 이렇게 하니까 3개월 만에 다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70대 분들은 건강관리가 최우선입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는 74세 최영자 할머니는 국민연금 월 120만 원을 받고 계시는데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의료비 부담이 커졌다고 하소연하셨어요. 제가 강조한 건 이겁니다. 첫째, 건강보험 혜택 최대한 활용하세요. 둘째, 재가의료 서비스 신청 준비하세요. 셋째, 장기요양보험도 미리 알아보세요. 건강하실 때 미리 준비해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80대 이상 분들은 상속 준비가 중요합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82세 노영환 할아버지는 재산이 10억 원이 넘는데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줄지 고민이셨어요. 제가 조언 드린 건 이렇습니다. 첫째,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매년 조금씩 증여하세요. 둘째, 배우자가 먼저 상속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셋째, 유언장은 꼭 공증받아 두세요. 이런 준비를 해두면 자녀들이 상속세 폭탄 맞을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연령대에 공통으로 드리는 조언입니다. 첫째,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세요. 법이 자주 바뀌니까 1년에 한 번씩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전문가 상담을 받거나 가족과 충분히 의논하세요. 셋째, 욕심내지 마세요.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는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원칙만 지켜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안정적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정말 많았죠?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제가 40년 동안 국민연금공단에서 일하고 10년 동안 노후설계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쌓은 노하우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런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망설여졌어요. 제가 유료 상담으로 먹고 사는데 이렇게 다 알려드리면 손해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제 친구 하나가 국민연금 조기수령으로 큰 손해를 봤어요. 평생 친구인데도 제가 하는 일을 잘 몰라서 상담을 안 받았던 거죠. 나중에 후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제가 아는 걸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자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첫째, 조기연금의 함정을 피하세요. 건강하시다면 절대 조기 수령하지 마시고 오히려 연기연금을 활용해서 더 많이 받으세요. 둘째, 기초연금 탈락을 막으세요. 4월 25일 전에 미리 준비해서 소득인 정액을 관리하세요. 통장 분산, 비과세 예금, 주택 수리비 활용 같은 방법들 꼭 기억하세요. 셋째, 유족연금의 불합리함을 인정하고 대비하세요. 맞벌이 부부는 특히 더 신경 써서 개인연금이나 생명보험으로 보완하세요. 넷째, 새로운 제도를 주시하세요. 디딤돌 소득이나 기초생활보장 개선 같은 좋은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령대별 전략을 세우세요. 50대는 준비, 60대는 실행, 70대는 관리, 80대는 정리의 시기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마라톤과 같다고요. 단거리 달리기처럼 한 번에 끝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꾸준히,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준비해야 해요.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면 큰 이득이 되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아시겠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각종 노후 복지 제도들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노후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 2막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어요. 제가 만난 수천 명의 어르신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미리 준비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 꼭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널리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요. 혹시 오늘 내용 중에 이해가 안 되거나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정말 행복하고 풍요로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가 필요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요. 감사합니다.